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9월 21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보시고 난 다음에 구독, 좋아요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입니다. 미국으로 본거지를 옮기는 현대차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원래 제목은 미관세 정면 돌파, 품질로 제값받을 것, 가격 인상 선거은 현대차가 원래 제목이었습니다. 심재현 기자가 머니투데이에서 9월 21일 보도했습니다. 관세 정책에 대응해 현대차가 해야 하는 핵심은 최대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가격을 올리면 시장에서 실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정책에도 미국 판매 가격 인상에 선을 그었다. 판매 확대와 수요 관리, 원가 절감으로 관세 충격을 감내하면서 자동차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점유율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무녀스 사장은 관세에 떠밀려 가격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이날 분명히 했다. 한국은 그동안 한미 FTA에 따라 미국의 무관세로 자동차를 판매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물리면서 관세 부담을 지기 시작했다. 중장기적인 가격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새 제품을 출시한 다음 가격을 올릴 수 있을 것. 현대차는 관세 리스크 대응을 위해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현재 40%에서 2030년까지 80%로 높일 계획이다. 이게 사실상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80%를 미국에서 생산한다면 한국 자동차라고 할 수가 없죠. 현대차는 드디어 미국으로 본거지를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형 SUV, 픽업 트럭 등 새로운 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것은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이 대형 SUV하고 픽업 트럭은 서부 시대로 친다면은 말이나 마찬가지죠. 짐을 싣고서 다니는 그런 미국형의 미국에 잘 팔아 먹을 수 있는 거에 도전을 또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민노총이 너무 하면은 이렇게 더 이상 한국에서 못 해먹겠다. 그냥 미국 가서 살래. 이런 얘기 같습니다. Stand on the shoulders process. 거인의 어깨 뒷구석이 6단계라는 것을 오늘 생존 우선순위의 두 번째로 편집을 해봤는데요. 이 6단계의 방법론을 어저께 제가 또 좀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스루풋 회계 실전 분석 했던 거가 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는 것으로 감히 제가 좀 제 실적이라고 소개를 일단 하겠습니다. 거인을 밝혀내는 게 제조원가 세계, 이거를 제가 거인으로 비유를 했고요. 다루지 않은 영역들이었던 게 수익의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를 제조원가는 다루지 않았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 어느 업종이나 변동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 관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인건비와 경비가 싸다고 중국에 제조를 넘겼던 미국이 30년 후에 지금 엄청 후회를 하면서 미국 내 제조 부흥을 하려고 하고 있죠. 이런 역사적 관점에서 원가 회계하고의 개념적 차이는
한마디로 인건비와 가공비도 운영 경비일 뿐이다라는 스루풋 관점의 개념적 차이일 것입니다. 잘못된 원가세계의 가정은 재료비 더하기 가공비가 배분돼서 그래야 가치가 올라간다. 노동가치설이라는 게 그런 거죠. 똑같은 노동가치가 들어갔더라도 좀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을 수 있는데 재료비를 무시하고 변동비를 무시하고 노동가치만 똑같이 100억이 들어갔다고 이 물건은 100억이요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노동가치설은 그렇게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은 그렇게 좀 잘못된 것입니다. 분석 및 해결 방안, 모든 업종에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손익회계를 저는 스루풋 회계를 이제 스루풋 골든 회계라고 저는 명명해서 일단 실전 분석을 계속해가는 게 저의 콘텐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어떤 유튜브가 아니고 그 김정민 전략연구소에서 제시한 게 당신의 콘텐츠를 개발해서 유튜브 방송을 해라. 젊은이들한테 그런 충고를 했다는데 콘텐츠를 개발하시려면은 제가 지금 소개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는 이 6단계의 프로세스로 생각을 하면은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콘텐츠가 이미 먹방이라든지 이런 거로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유럽 여자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또 뭐 먹방 내지는 또 이런 즐거운 방송들을 해주고 계신 분들도 있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결혼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 얼굴들을 보여주는 또 이쁘장한 그 백인 미녀들하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또 어떤 경우는 일본인하고 결혼해서 사는 그런 것도 있겠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있지만은 당신만을 상징할 수 있는 당신의 콘텐츠가 뭐인지 저는 골든 회계 말고 이런 거를 어저께 학습을 하면서 뭔가 다른 콘텐츠 기발한 거, 좀 그런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보는 또 여러분들한테 당신의 콘텐츠를 이 프로세스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좀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학습을 했는데 괜찮은 프로세스로 생각이 됩니다. 뉴턴경이 얘기했던 거죠. 거인이 위기에 올라서십시오라고. 저지 수준의 기사 제목, 김밥 먹는 러 사제들, 신들의 정상회의소도 K문화 화제, 물음표를 제가 3개나 붙였습니다. 아스타나 카자흐스탄에서 정지섭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카자흐 세계 종교 지도자회의 참석 조계종 정범 스님, 한국 대표로 자비와 평화의 메시지 전해, 세계 평화 논의하며 한반도 상황 생각, 러시아 사제가 먼저 케이팝과 김밥라면 얘기 꺼내. 요거를 부각을 시킨 거예요. 제8자 세계 전통 종교 지도자 회의가 지난 17일에서 18일 열렸다. 가로로는 아시아와 유럽, 세로로는 러시아와 인도로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카자흐스탄이 가로, 세로 이 지정학적 그 요충지라는 거죠. 문명과 종교의 가교역을 맡겠다는 취지로 2003년 창설돼 올해로 8번째를 맞았다. 직전 7차 회의 2022년도 때는 프란치스코 당시 교황이 참석했다. 천주교, 정교회, 대승불교, 소승불교, 순위파, 시아파 등 대형 종교의 주요 종파들뿐 아니라 인도 자이나교, 미국의 몰몬교, 일본의 신토와 창가학회, 중국의 도교 등 그야말로 전 세계의 모든 신들의 대리인이 참석한 자리였다.
도교는 뭐 신은 아니죠. 도교는. 어쨌든 한국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은 해외 특별교구장 직무대행 정범 스님과 포교 연구실장 문종 스님을 파견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문화유적지를 구경하는 그런 모습이 찍힌 사진을 게재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정범 스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세계 지도자, 종교 지도자 회의가 김밥 제목을 내가 읽으려고 이런 글을 읽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뉴스를 찾아보니까 기자가 좀 틀리지만 역시 조선일보인데, 전쟁 와중 만난 신의 대리인들 세계 종교 한자리에 이렇게 중의적인 그래도 제목을 쓴 정지섭 기자가 또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 아스타나가 아사달, 우리 고조선의 수죠. 아사달과 이름이 같습니다. 세계 전통 종교 지도자 회의, 유라시아와 중동 인도를 잇는 위치에 있는 카자흐스탄이 종교 간 대화로 세계의 갈등을 풀어보자며 창설한 이 회의는 올해가 8번째다. 이스라엘에서는 유대교 주요 분파 중 중부 동부 유럽계 아슈케나즘, 이런 게 중요하죠. 이베리아 반도 중심의 세파르딤의 최고 랍비가 참석했다. 칼만 메이르 베르 아슈케나즘 최고 랍비는 이슬람과 유대교, 기독교 모두 한 분의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지만 우리를 죽이려는 이들에게 맞서 무엇이든 할 것이라며 하마스와 지원 세력을 겨냥했다. 다비스 요세프 세파르딤 최고 랍비가 이스라엘은 신이 이스라엘인들을 위해 만든 땅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을 때 회의장은 침묵에 빠져들었다. 무함마드 유수프 파키스탄 총무 종교화합부 장관은 종교 강요는 이슬람의 가르침이 아니며 종교는 갈등의 도구가 아닌 화해의 셈이 되어야 한다며 이슬람 근본주의와 이슬람 공포증 양쪽의 경계심을 드러냈다. 카자흐스탄은 유목민의 전통과 옛 소련 시절 기억을 함께 가진 나라다. 국민 중 이슬람교도 61%가 다수지만 기독교도 22%도 상당수 있으며 다종교 다민족 공존의 세속주의를 지향한다. 기독교 개신교 쪽에서는 미국의 몰몬교만 참석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 미국을 상징하는 개신교, 기독교 쪽은 참석을 안 한 거네요. 우리나라가 불교 국가도 아니긴 합니다만은 개신교 쪽에서도 좀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카톨릭 쪽에서도 가든가. 우리나라는 종교가 많아가지고 뭐 카톨릭에서도 대표가 글쎄요. 그거는 또 카톨릭은 저기 로마에서 가면은 그거로 뭐 대표가 또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뭐 한국의 기독교 대표가 뭐 하나 있긴 있을 거 아닙니까? 조계종이 불교의 대표이듯이 기독교 뭐 장로회 쪽에서 한번 가시든지 그런 것도 좀 참석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종교가 종교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전쟁도 있죠.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면은 세계대전이라는 것도 하고 들어가고 드라이브 인을 해보면은 드라이브 다운이라고 그러죠. 드라이브 다운을 해보면은 그 안에는 종교 분쟁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또 지울 수가 없습니다. 테더 스테이블 코인으로 세계 장악.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9월 20일 방송분입니다. 트럼프 중국 죽인 듯 하다가 갑자기 해빙 모드. 오픈 AI의 중국계 엔지니어들 중국으로 들어갔다. 지금 중국한테 숨통을 열어주고 있다. 트럼프와 시의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다. 골드만 삭스 아니냐. 미중 싸우는 것은 싸운다.
중국이 두들기만고 깨질 것이긴 하지만 일본 열도를 통일하는 데 사용된 것이 유럽 포르투갈 조총이었다. 오다 노부나가 측근이 암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시 통합, 그리고 한일이 조선 정벌을 했다. 전국 통일을 하는데 그 기여를 했던 세력들한테 봉토를 좀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줄 땅이 일본도 80, 우리는 70%가 산하 지역이고 일본은 80%라고 그러잖아요. 봉토를 나눠줄 땅이 없으니까 조선을 징벌해서 거기를 니들 봉토를 가져라 이렇게 나가사키 종교 세력들을 이 카톨릭이 나가사키에 정착을 했었죠. 선교사들을 조선으로 가라고 지시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다음 종교 세력을 제거하려고 했었다. 일본 분열을 시킨 것은 서양 기독교 세력들이다. 그들의 목표가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을 분열시키는 것도 그럼 누구냐? 서양 기독교 세력들 아니겠느냐?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나라를 분열시키는 것이 개신교 세력 아니냐라고 공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쇼군 드라마를 보라. 카톨릭과 개신교의 싸움이 나타난다. 촛불은 카톨릭이 주도하고 태극기는 개신교가 주도한다. 윤 정권 하에서는 북한과 교류할 수 없었다. 트럼프는 중국 견제하고 중국을 자기네들 시장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다. 대만 무역 판매 승인 거부를 했고 이것은 중국이 글로벌 세력에 완전히 들어갔다는 전조를 본다고 상관관계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시는 무너지지 않는다 등 이후 개발 엘리트들이 전승절에 보이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은 시가 다 제거해버린 것이다. 홍다 사태에서 테더가 홍콩에 본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중국 자본이라기보다도 로스차일드 자본이 되는 거죠. 홍다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홍다가 부도나면서 이 파산 처리라면은 테더도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테더가 큰 손해를 안 보게끔 홍다를 완전히 파산 선고를 안 하고 중국 돈으로 지금 메꾸고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테더가 원금을 홍다 채권 다 회수하려면 중국의 가상화폐 발행권을 가져야 한다. 마가 생각 수준으로는 막아야 되는데 반대로 간다 이거죠. 테더사의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제도권 내에 들어오고 있다. 이자를 낮춰야 미국 정부가 돌아갈 수 있다. 고용시장 불안하게 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 부채 금리 부담 줄이려는 대가로 중국 돈으로 미국 부채를 테더사가 사준다. 대신 제로 금리다. 미국 정부가 마음대로 국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 속도를 빠르게 돌려야 한다. 나쁘게 얘기하면 미국이 중국의 빨대를 꽂는 것이다. 세계 단일 화폐가 만들어진다. 전제 조건은 미중 갈등이 지속되어야 불안해서 현금으로 안 갖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을 살 것이다. 돈의 관점으로 세계를 보라. 그러면 전쟁도 예측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 어쩌면 디스 때문에 마지막 선진국이 된 것이다. 이것은 지정학적 이유로 선택되었을 뿐이지 한국이 그렇게 잘나서 된 것도 아니다. 트럼프 동맹국들에게도 깡패짓 하는 것도 설명이 되는 것이다. 비판을 하되 어떻게 이해관계를 맞출 것이냐를 찾아야 한다. 미국 리모델링 할 때까지 기회는 어렵다. 미국이 회복되게끔 해줘야 한다. 그리고 지분을 회복하는데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고 본거지를 미국으로 현대차가 옮기듯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우리나라 돈이 미국에 많이 들어가지만은 그만큼 뭔가 한국의 지분을 찾아야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모든 시스템에는 그에 맞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 테도사가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USDT가 있고요. EURT가 있고 CNHT인데 이게 중국 위안화로 중국에서 발행되게끔 이번에 된다. 이런 얘기가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 그 미국 그 USDT에 대한 설명도 있고 그 다음에 CNHT 위안화 거는 역의 오프쇼어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도 대신해서 그 XAUT를 발행하는데 금 1트로 이온스에 연동된 디지털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랄즈 앤드 도그마라는 책을 소개했는데요. 도덕과 교리는 엘버트 파이크가 1871년에 쓴 책으로 미국 남부 관할권에 있는 고대 스코틀랜드 프리메이슨 의식의 철학적 기초가 되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찾아졌습니다. 영국 오늘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G7 첫 이스라엘 견제 보도. 지지통신 외신부에서 9월 21일 보도했습니다. 런던 시사, 영국 BBC 방송 등은 20일 영국이 21일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서 승인한다고 보도했다. 승인하면 선진 7개국 중에서 처음이다.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에서 인도 위기가 악화되고 있는 사태를 받아 군사 공격을 계속하는 이스라엘의 압력을 강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 영국과 함께 포르투갈도 21일 국가 승인을 발표한다. 프랑스와 캐나다, 벨기에 등도 22일 유엔 총회에 맞춘 미 뉴욕에서 정상급 회합에서 같은 발표를 실시할 전망이다. 작년에는 스페인, 아일랜드, 노르웨이가 각각 국가 승인을 해 영국 등이 가세해 이스라엘의 국제적 압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친이스라엘 미국은 현 시점에서의 승인에는 반대 입장이다. 일본도 당분간 보류할 방침이라고 한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한국도 일본의 방침에 공조해야 할 것임. 아니 아예 친이스라엘을 미국과 같이 천명해야 한국이 미래의 생존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팔레스타인 승인 반유대안이라고 이스라엘 국민에게 호소. 프랑스 대통령. 파리 시사.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팔레스타인의 국가 승인을 22일 앞두고 이스라엘 국민에게 목적은 중동 평화의 실현이며 반유대주의는 관계없다라고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인준 방침이 7월 하순에 발표된 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수상은 프랑스의 자세가 반유대주의의 불에 기름 붓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었다. 영국의 그 수상이죠. 갑자기 수상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대통령 몇 년 하고서 얼굴이 그냥 다 쭈글통 됐네요. 마크롱은. 이 대통령 자주국방 갖출 것. 외국 군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건 굴정적 사고. 제목이 자극을 줍니다. 박상기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 갖추겠다.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 못한다는 인식 질타한 노무현 전 대통령 떠올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춰 나가겠다며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정적 사고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상비 병력수로 결판나는 전쟁은 과거,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경제력,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고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며 외교 안보 강화로 다자 안보 협력 체제를 확보해 다시는 침략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겠다고 했다. 인류가 역사상 가장 긴 평화 공존의 시기를 지나고 있고 저성장과 극단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제 전 세계가 갈등 대립을 넘어 대결과 대규모 무력 충돌을 향해 간다며 외부의 군사 충돌에 휘말려도 안 되고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그 페이스북인가 거기 올렸다는 겁니다. 이런 글을 읽으면서 박정희 시대부터 자주국방은 구호입니다. 현실적으로 전 세계에서 자주국방을 할 능력이 있는 나라는 미국 외에 별로 없다. 과연 몇 나라나 자주국방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겠냐. 이스라엘도 자주국방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미국 외에는 까놓고 러시아도 자주국방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우크라이나 전쟁한데도 벌써부터 군인들이 부족해서 북한군 빌려달라고 할 정도니까. 그러면은 한미 방위협정이 굴종적이라는 것을 내비치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또 이 칸이 말하는 외국 군대는 중국군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 왜 미국군이라고 직선적 표현을 못하냐. 그렇게 강하게 하려면 외국 군대가 아니면 미군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사실은 용기 있는 대통령인데 용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점수는 따야 되겠는데 직접 그렇게 직선적으로 얘기했다가 또 미국한테 얻어 터지기 싫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본이 굴종적이란 얘기냐? 그 일본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보지. 그 일본하고는 또 잘해보자고 얘기하면서 역사는 동맹 없이 국방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뭐 바로 그 기억나는 거는 삼국통일은 신라가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당나라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나당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백제를 망하게 했죠. 그 전에는 고구려부터 망하게 하고 당나라가 중국 아닙니다. 당나라 신장 위구르로 해서 신라와 그 종족이 유사한 종족입니다. 동해가스 개발에 복수해외업체 입찰, 대왕고래는 무산, 안영국 기자가 전자신문에서 보도했습니다. 지난 19일 마감된 동해 해상광구 투자 유치 지분 참여 입찰에서 복수의 외국계 기업이 참여했다. 최종 사업자가 선정되면 동해가스 석유전 개발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대왕고래 사업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석유공사는 글로벌 자문사인 S&P 글로벌을 통해 입찰 제안서를 검토한 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 세부 계약 조건 협상을 거쳐 조강권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 명단과 제한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석유공사는 해외 자본과 기술을 유치, 고비용 고위험이 수반되는 심해 탐사 사업의 불확실성을 분담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제 심해 가스전 탐사는 수천억 원 비용과 장기간의 검증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 메이저 기업의 참여 여부가 사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꽂힌다. 요거는 동해 심해가스 석유전 개발 사업을 했던 대왕고래를 진행한 시추선 웨스트 카벨라호가 작년 19일 경북 포항 동쪽 40km 떨어진 구룡포 앞바다에서 시추를 준비하고 있는 사진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 윤 정권 때 시작한 건데 지금 윤 정권이 한 것은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정치적인 도로 일단락을 치고 1번 시추에서 안 나오면은 이제 2번 시추로 해야 되는데 이재명 정권이 그 예산을 하나도 배정을 안 했죠. 원자력 쪽에도 거의 예산을 배정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뭔 돈으로 또 할 거냐. 그러니까 두 번째 시추를 마치 새로운 것처럼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예산도 안 해주니까 석유공사 쪽에서는 그러면은 외국한테
자본 참여해가지고 그쪽 기술 가지고 석유가 나오면은 우리 자체 힘으로 했으면 우리가 100% 먹는 건데 이제 만약에 나오더라도 우리가 먹는 게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국민한테 크게 혜택 가는 것도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석유 개발에 돈을 날릴 수도 있죠. 그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보다도 무슨 돈 풀어주기 바쁜 입장 아니에요? 국민 무슨 민생 지원금 이런 거로. 그리고 태양광 이런 거에는 예산을 많이 그냥 팍 집어넣고, 원자력 발전에는 뭐 비다지, 뭐 말은 뭐 한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실제 예산상으로는 그것도 없다. 석유 가스 개발에도 없다. 뭐 하자는 얘기냐 도대체. 그러면은 이게 석유가 이 천연가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해외 무슨 메이저 업체가 입찰을 했대는데 이것도 매국 노짓 아니에요? 어떻게 따르게 심각하게 얘기하면 매국 노짓 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의 이익을 글로벌 어디 뭐 메이저 자본 설마 그 중국 자본이 입찰하진 않았겠지? 만약에 그거 결정된다면은 완전 그 친중 매국 행위가 될 것입니다. 아니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중국이든 뭐 미국 자본이든 석유 메이저가 어딘지 나중에 밝혀지겠죠. 이스라엘도 그 가자지구 앞에 석유전 발견이 돼가지고 지금도 그거 어쩌고 딱 팔레스타인을 다 쫓아내려고 하는 건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의 주제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당신의 콘텐츠를 개발해 보십시오라고 저도 공고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돈이 될 만한 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게 이 머리가 저도 좀 IQ 2자리 간신히 넘는 수준이 돼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조금 보통 하면은 50분 강의면은 대학 교수 시간 특별 그 강사로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대충 50분 만에 저는 끝내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50분 이상 지나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잘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렇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